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합건물법입니다.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의 부분들을 다 훑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은요, 우리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외에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도 관리가 되어지고 또 소유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소유와 관리관계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집합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형성되어진 건축물인데 그 건물의 구분 소유하면요, 구조상의 구분,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구조상뿐 아니고 이용상도 독립성을 갖추어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든지 또 바닥이라든지 칸막이 등을 통해서 구분을 딱 해야만이 해당 구분, 소유, 구분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상 구분은 안 되어서도 이용상 구분이 가능할 때 구분 등기 가능하다가 밑에 관로 2번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 등의 구분 소유인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벽이 없이 이 집만 쌓아놨죠. 그 코너라죠. 그래서 무슨 뭐 A점포, B점포, C점포 코너별로 자기들 칸막이도 아니죠. 판때기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물건 쌓아두고 이렇게 주인이 다른 점포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등 구조는 없다 해도 그거 다 긁어내면요, 바닥에 보시면 오른편에 경계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선이 이 바닥에 꺼져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노란 선으로 꺼 놓습니다. 그래서 5cm 이상의 폭으로서 노란 선 페인트를 칠해 놓고 나서 또 그 가운데 뭐 A, 뭐 B, C 이렇게 다 건물 번호 표지도 밑에 바닥에 써 놓습니다. 그러면 쪽 1층에 A, 1층에 A-1, A-2 해가지고 요것은 무슨 점포 A상에 B상에 이렇게 해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은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로 쓰는 건물로서 원래 이것이 말입니다. 면적이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풀어버려서 지금 면적에 관계없이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이면 해당 바닥이 면적 관계없이 구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단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바닥에 표지를 설치할 것이고 또 건물 번호 표지를 붙였을 때 구분 등기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분 건물에서는요, 그 전유 부분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용 부분만 얘기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공용 부분도 보시면 구조상 공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구조상 공용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도 있다랍니다. 이게 뭐냐면 101호, 102호, 103호 구분 점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주민 무슨 상가 번영의 회의실, 또 상가 번영의 사무실 이렇게 공용 부분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규약이나 공정정서로서도 공용 부분으로 할 수 있고 그 취지를 등기만 하면 또 101호, 102호가 무슨 주민 휴게실 또는 뭐 번영의 사무실 이렇게 공용 부분화 될 수가 있다랍니다. 또 3번에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은요,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그 용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 복도 하루에 20번 왔다 갔다 하든 100번 왔다 갔다 하든 지 마음이 되겠죠. 근데 사용 치분입니다. 치분, 공용 부분에 관한 치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그래서 자기들 상가 점포 평수에 따라서 지분 비율을 주어주고 지분에 근거해서 각종 어떤 부담이나 수익도 발생을 한다. 또 5개월권도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처분은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과 붙여서 일체로 이제 처분해야 되고 따로 등기하지 아니해도 이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도 발생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부담이죠. 요 지분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기 업무도 부담하고 이익도 취득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런 공용 부분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공용 부분 변경할 때는요, 통상집회 결의가 아닙니다. 공용 부분의 통상집회 결의가 있겠지만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그들 5개월권, 그 지분 비율의 3분의 2의 결의로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집회 결의는 과반수인데 경미한 변경도 있더라. 뭐냐 보니까요, 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용분의 개량을 위한 변경, 이거 하고요, 휴양 콘도미니엄이죠. 콘도미니엄 보시면요, 이것도 뭐 한 호실당 해가지고 뭐 10구자 해가지고 이 계좌를 팝니다. 뭐 1,000만원, 2,000만원에 팔거든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뭐 한 2억이 된다. 그러면 2억이 한 세대에 관한
분양 대금이거든요. 파는데 콘도미니엄도 보시면요, 이거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그 지분이 뭐 한 호실당 뭐 10개, 20개 지분이 있겠지만은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 하나의 집합 건물인데 휴양 콘도미니엄 공용 부분 변경은 통상 집회결에 또 경미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오른편 통상 집회결 있죠.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얼굴의 과반수다. 과반수입니다. 자, 그런데 또 3번 상에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사항인데 이것이 구분 소유권 또 대지 사용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때는요, 5분의 4, 5분의 4의 초다수의 어떤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네요. 관리는 보시면은요, 통상집회 결의로서 관리를 결정한다. 합니다. 근데 보존 행위는요, 누가 까부수고 있다. 일단 막아야 돼. 누구나 할 수 있다. 보존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공용 부분에 발생한 채권은 특별 승계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수선 적립금이죠. 일종의 장기 수선 충당금 수선 적립금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이 역시 장기 수선 계획처럼 공용 부분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또 이 수선 계획에 따라서 비용이 미리 필요하니까 미리 돈을 모아둔다 해서 수선 적립금을 징수를 해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요, 수선 적립금은요, 구분 소유자한테 징수하죠. 임차인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 건물일 때 보시면 이제 소유자한테 징수하듯이 똑같이고 또 구분 소유자한테 징수하고 관리단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보시고요. 자, 밑에 대지 사용권은요, 이제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 부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또 대지 사용권하고 요 구분 소유권하고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이 대지 사용권, 대지에 대해서 주차 한 대 할 수 있는데 내가 차가 없다 해서 딴 사람한테 그 권리를 팔았다. 이것을 등기하지 아니하면요, 그 권리를 매입을 한 사람이 계속 주차를 할 수가 있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5번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은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에 따른다.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에 딸려서 사용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우리 집합 건물도 규약이 있어요. 규약 1번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집합 건물마다 규약에 표준이 되는 표준 규약을 마련해서 보관한다. 라는 부분 보이죠? 우리 공동주택에 보시면은요, 그것도 관리규약 준칙, 그 것이 바로 표준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는요, 관리단 집회에서 4분의 3, 4분의 3으로서 결정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또 4번 또 질문 나왔었죠. 이 규약들은 관리인이나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자,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중에서 1인 1명이 보관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우리 집회를 합니다. 관리인들은요, 우리 관리인들은 회계연도 회계 종료 3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정기총회를 합니다. 또 밑에 2번 보시면은요, 관리인들은 필요할 때 보시면은 임시 관리단 집회도 소집을 할 수 있다. 근데 임시 관리인뿐 아니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도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딱 되면요, 2주일 이내를 소집을 통해서 일주일 전까지 소집을 통제한다. 2주 일주일, 이걸 체크하십시오. 목적사항을 딱 정해서 요구할 것이고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6번 보시면 하지만 전원이 다 동의해서 소집을 할 때는요, 절차 생략 또 결의사항 또 생략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관리단에서 어결을 합니다. 어결해요. 그래서 보시면 어결권이 있습니다. 어결권이 있는데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이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따라서 어결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분 소유자 수 얼마, 그 다음에 동시에 어결권 몇 프로, 4분의 3 이렇게 할 때는 사람 수는 그걸로 포함시켜도 이 면적 비례해서 어결권이 주어진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통상 어결은 과반수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3분의 2, 3분의 2도 있고 4분의 3, 4분의 3도 있고 5분의 4, 5분의 4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는 배웠죠.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또 4분의 3은 대부분입니다. 참 많아요. 5분의 4는요, 공용 부분의 중요한 어떤 변경과 이제 저 뒤 가시면 재건축에 관한 결의 등이 5분의 4입니다. 나중에 다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서면 어결, 전자투표, 대리 어결도 다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명의 대리인이 수명의 구분 소유자를 여러 명의 집단 대리도 할 수가 있다라고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4번 보시면은요,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해보니까 이미 5분의 4, 5분의 4가 동의했어. 그러면요, 따로 그 다음날 집회 결의할 필요가 없이 결의한 것으로 봐버리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딱 보시고요. 다음에 8번 사항 중요하죠. 만약에 각 구분 소유자는 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나 절차 등이 법령 위반이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은요, 안날 6개월, 결의한 날 1년 안에 결의 취소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우리 집합금도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분양을 한 회사, 시행사겠죠, 시행사. 또 시공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구분 소유자한테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담보 책임 기한 요것은요, 집합금 우리 공동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10년, 주요거주부와 지방공사 10년, 그 다음에 대철철 조방지 5년, 그 다음에 모두 기타 전부 다 3년, 마감공사 2년 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따로 볼 필요가 굳이 없다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들은요, 요 추후 책임기한 아까 10년, 5년, 3년, 2년 요 기한 안에 행사를 해야 돼. 또 밑에 제척기한 딱 보이죠? 행사를 해야 할 것인데 실제 건물이 멸실이 딱 되었어. 멸실 훼손되어진 날부터 1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 못하면은 제척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분양한 회사도 이 관리인들이 사무 개시하기 전까지 입주 관리를 하듯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관리를 위해서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한테 규약을 제시해서 그때 우리가 당신들이 결정할 때까지 관리해준다. 이런 것이 계약합니다. 3번 보시면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회사 시행사는 예정된 매수인, 즉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직접 지가 입주하든지 임차인이 오든지 간에 2분의 1 이상이 이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입주가 아닙니다. 이전 등기 한 때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이제 결정하세요라고 관리단 집회 소집하세요라고 통지해 줍니다. 근데 그러면 통지받으면 3개월 전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분양자가 관리해 주거든요. 근데 3개월 되어도 소집 안 한다. 그러면 분양자가 그냥 다른 업자를 뽑아서 넘긴 것이 아니고 지가 직접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관리를 이관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또 관리단 하면요, 집합 건물에서는요 2명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있으면 알든 모르든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이 된다가 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관리인 뜹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인 채용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1표는 없다란 말이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관리인의 임기는 2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관리인은요, 관리단에서 선임 해임한다가 원칙인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상가 번영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번영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4번 사항입니다. 관리는 뭔가 좀 짬짬이해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각 구분 소유자 누구나 법원한테 그 해임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유 부분, 점포들이 50개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관리인 선임 신고도 하더라 라는 부분도 해야 된다. 업무상에 주어진다. 이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임시관리인 선임.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한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관리인 선임은 임기가 원래 6개월 이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정식 관리단 집회 소집해서 관리인 선임을 해서 업무 인계한다가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관리인들은 사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관리단 집회 통해서 사무보고 합니다. 근데 월별 보고사항이 있죠. 우리가 분담금이 뭡니까?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각종 관리비나 징수 비용에서는 월 한 번 이상씩 서면으로 다 보고도 하게 되다 관리비 청구서가 나간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관리인의 위치가 무엇이냐 할 때 민법의 위임으로 본다. 라는 부분, 사무관리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위임입니다. 또 보시고요. 회계감사 참 중요하겠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오른편에 보시면 관리비가 또 수선 적립금이 3억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요 규모가 되어지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리인들은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한해서 결의한 연도에 한해서 3분의 2, 3분의 2가 하지 말자. 내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외부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밑에 또 이번에 보시면 150개 미만이면서 5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뭐 3억, 3억 보이죠. 3억, 3억이 보이고 1억도 보이는데 까지는 뭐 구분할 필요 없고 50개 미만, 150개 미만, 50개 이상이면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를 받더라.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이러한 경우랄지라도 업무관리상 공동주택은 요거 중요하지. 또 관리차가 있는 대규모 점포 뭡니까? 동대문 시장 등입니다. 이틀은 회계감사 중요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뭡니까? 상가 번영회 만듭니까? 번영회. 는 이제 둘 수 있다가 원칙이지 두어야 된다 업무상이 아닙니다. 두게 되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을 하더라 라고 합니다. 관리인의 위원들은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한 집회에서 결의로서 선출을 합니다. 자, 오른편에 보시면 관리위원회 위원들 있죠. 결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 상가라든지 그 시내 가보시면요 옛날 건물들 뭐 종로 가보시면 그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이 보시면 이 구분 점포를 하나 소유하면서 또 상가 번영회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뒤에 좌우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결격사가 좀 셉니다. 일단은 미피파죠. 미피파. 그만 빠져있죠. 미피피파.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미피파. 그래서 피성년 후견은 포함돼서 피한정은 포함이 안 되었다. 라고 합니다. 또 보통은 집행종료 면제 2년인데, 이건 5년까지죠. 5년까지 길게 아주 제한하죠. 뿐 아니고, 집행유예 기한 중인데, 집행유예 끝나고 또 추가 2년이 딱 붙죠. 또 벌금 100만원 이상 받고 나서 관리해서 5년까지 이내 않는다. 정비법 가시면 벌금 100만원 10년. 우리가 관리법은요, 그냥 벌금 받고 2년. 여기는 벌금 100만원 받고 5년. 이 차이점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 관리비 등을, 분담금이죠.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그 점포주는 이제 관리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시 왼편 본문을 딱 보시면은 밑에 5번 보세요.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번영의 그 재적위원들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 위원 번영의 회의는 서면 대리 의결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고 12번입니다. 자, 집합 건물에 있다 보면 행위 물란자가 항상 나올 수가 있어. 이럴 때 보시면 해당 관리인이나 또 대표 구분 소재가 조용하세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러면요, 요 강제 행위 중지 청구를 법원에 소송 제기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통상 집행결이죠. 과반수 통해서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비용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위반행위가 현저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인데 이건 처음부터 곧바로 소송을 가야 됩니다. 이때는 4분의 3의 집행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극히 심히 계속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퇴거해야 돼. 퇴거. 소유권을 뺏어야 돼. 뺏기 위해서 강제 경매 청구권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을 제기하기 위해서 또 4343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확정되어지고 6개월 내에 경매 신청을 통해서 그게 경매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물려난 그 구분 소재는 경락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6번 보시면 점유자, 세입자가 물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때는 보시면 이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켜야 돼. 전유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와 강제 인도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때도 434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가 딱 되어지면요, 권한 있는 자, 집주인한테 즉시 인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이 대부분인데, 이때 과반수는 행위 중지 명령 청구할 때는 과반수, 사용 금지부터 경매 청구, 또 인도 청구는 다 4343이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집합 건물도 이제 뭐 40년쯤 되었다. 노화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도 관련 집회에서 결의하는데, 이때는 5분의 4, 5분의 4죠. 공용 부분 중요한 변경일 때 5분의 4처럼, 이것도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해서 결의하는데 또 반대자가 또 등장할 수 있어. 해서 결의가 딱 되어지면 지체 없이 반대한테 참가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해요. 정비법 가시면은요, 매도 청구할 때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인가, 사업계획
4억회 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청구하죠. 요건 지체 없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2개월 떠요. 2개월 안에 승낙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부를 통지해야 돼요. 말 없으면 불참으로 하겠다. 불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추가 2개월 안에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5분 보시면, 그런데 결정해서 청구해서 내어보냈습니다. 근데 결정으로부터 2년이 되어도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추가 6개월 안에 팔고 나가신 분이 다시 회복 청구를 해서 재매도 청구를 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멸실복구 보시면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 상당 부분 멸실되었을 때는 각 구분소유자 누구나 지가 복구해서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가액의 2분의 1 초과 부분이 멸실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복구 결정은 재건축과 똑같이 한다. 5분의 4, 5분의 4 기타 절차 똑같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법을 다 보셨다 보시고요. 이제 소방법 이제 3총사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방법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